글로벌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면 기업이 사업을 잘 해내고 있어도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원 눈치 보는 대표는 살면 처음 본 것 같아. 나는 진짜 많은 소통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성향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구도 많이 없지 않나. 아, 이런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왔니? 네, 기분 좋다. 지금 저희밖에 없어서 기분 좋으시죠? 우리 셋만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특집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어떤? 동깡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물론 이제 다 좋지. 근데 아직 팀원들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말도 조심하려 하고 또 그런 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찍을 때도 텐션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약간 조금 동깡이 그게 있는 것 같아. 꼰대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입을 봉쇄했어. 그런 것 같아.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직원 눈치 보는 대표는 살면 처음 본 것 같아. 나는 진짜 이 친구들이 한참 나보다 어리기도 하고 나를 또 많이 좋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기도 하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성향이 되게 말수도 좁고 많은 소통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성향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구도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잭슨홀 미팅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테이퍼링은 사실상 올해 하겠다고 거의 선언한 거와 다름없고 금리 인상을 이제 조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치. 사실 이 두 개가 포인트인데 이거 뭐 새로운 이야기 아니었잖아요. 모두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얘기였고 그쵸.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속도의 문제라던가 그 안에 디테일을 파악하기 그쵸. 위함이잖아. 맞아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가 아닌가 보다는 뉘앙스를 뉘앙스를 느끼는 계속 거죠.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난 항상 내 영어를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그 미묘한 뉘앙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한 그게 항상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 순간에 이렇게 많은 트레이딩 기회가 있는데 잘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 보니까 조금 항상 한 발 늦긴 하지. 그래도 이제는 그 뉘앙스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네, 모니카가 있으니까. 그렇지. 모니카는 또 이제 내추럴 본 또 아메리카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을 올해 하는 것 자체가 악재였잖아요. 그치.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야 원래 당연히 2023년 이후에 한다라고 말했었던 거니까.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을 올해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식가가 이제 다 올랐잖아요. 이게 약간 일종의 좀 길들여진 것 같다. 그치. 항상 그래서 네. 우리가 재료 소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이 시장의 이슈에 다 익숙해지고 가격에 반영된 시점에는 시장을 뒤흔들던 재료가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요 몇 주간의 조정도 아마 다 그런 가격을 반영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되게 우울했는데 또 금방 시장이 좋아졌어요.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트리거를 당기고 결국 어디까지 이 금리 인상 레인지를 갖출 것이냐 그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제 뭐 과거에 1.5에서 뭐 3 정도 지금은 뭐 0.5에서 1.5 정도로 그래봐야 1.5까지밖에 못 올린다 라는 게 동의가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다. 과거보다 힘이 약해졌다.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주가 조정받고 선진시장이 최고점을 돌파할 때 그 비슷한 스탠스로 가려고 했으면 지금 중국이 경기 하강 이슈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신흥시장을 비롯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행복하구나. 미국을 그런 최고점 돌파하는 그런 걸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나.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괴리가 골이 깊어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지게 만드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훨씬 더 있는 것 같다. 한 번씩 동강에 주목한 다음 업종에서 가장 최근에는 폴더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폴더블 관련 분석 영상을 간단하게 올리고 나서 저희끼리 게임 관련 것들도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살짝 미뤘었잖아요. 아쉽게도 게임 관련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뭐 펄어비스라던가 NC의 뭐 불소 2의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NC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봤고 트레이딩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했던 사람이고 언젠가 나와야 되는 이슈였다. 왜냐면 각 기업이 가는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의 게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PC 시장에서 한번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왔고 모바일 시장 안에서도 지금 MMORPG가 갖는 그리고 기존의 NC가 과금하는 형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생각보다
재미없어 한다. 어린 친구들이 계속 유입돼야 되는데 MZ 세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NC한테 항상 리스키한 요인이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신작 모바일 시장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막은 그 정도로 계속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고객이 유입돼서 더 번 게 아니라 한정된 풀 안에서 새로운 걸 계속 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받아온 거잖아요. 그치. 그걸 NC가 너무나 과거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대에 이제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돼버렸지.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할인받고 있고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지. 그렇죠. 과거 메가스터디도 그랬듯이 내가 어렸을 때 2008년 9년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입시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고 입시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 그림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메가스터디도 실제로 매출은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하강했거든. 그래서 NC도 비슷한 형태로 아마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시점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 기업이라는 게 시작하고 정점기를 찍고 이제 쇠락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냥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뭐 어쨌든 IT 기업이다 보니까 기회가 있다. 기회는 있지. 사실 자원은 차고 넘치죠. NC소프트는. 그치. 돈도 많이 있지. 잉여 자산도 많지. 인력도 있고. 인력도 너무나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리니지로 또 돈을 버는 거에 오래됐다 보니까 이걸 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틀을 깨고 나오는 게 어려워 보인다. 그거의 반대편에서는 경쟁사로 지금 보여지는 펄어비스 같은 회사는 지금 시대에 맞는 형태의 게임을 계속 내려고 하고 중국 판호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결국 해내서 중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에 그런 막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 아직도 NC가 돈을 많이 벌고 매출도 훨씬 크지만 지금 시장은 미래에 벌 돈을 그쵸.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 메타버스라는 특정 키워드를 잡고 있을 만한 도깨비라는 게임을 준비해서 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 판호권에 대한 이슈도 과거를 되돌아봐서 보면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피를 본 기업들이 많아. 양날의 검이죠. 들어가서 뭐 중국이 건들지 않으면 너무나 성공적인데 항상 중국은 이제 외부 자원이 국내에 진입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돈 벌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거든. 자기네 나라 기업도 지금 돈 못 벌게 하는데 특히나 게임 산업은 아편과 같다. 이제 그런 표현까지 굉장히 강하게 했을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 이 게임 산업에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쉽게 중국 정부는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내칠 수도 있는 그런 걸 인지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예가 이제 크래프톤이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판호를 받고 중국에 간 게 아니라 텐센트랑 이렇게 합작을 해서 화평정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든 거잖아요. 그치.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건데 그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게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부러 선을 좀 긋고 리스크를 좀 해소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치. 뭐 어떻게 외주 제작의 형태인 거지. 완전히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그런 방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크래프톤도 그런 원게임 이슈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걸 원하긴 할 테니까 신작 게임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사들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존 제조업처럼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반면에 또 신작에 대한 흥행성이라던가 이렇게 빠르게 확인되지 않으면 또다시 주가는 급락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게임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신작 일정 그리고 이게 시장성이 있는 건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 시장에 크래프톤이 쫓겨났잖아요. 인도에서의 사용자는 많았는데 과금하는 그러니까 그 매출 비중은 적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치.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니까 크래프톤 되게 매출이 타격을 받겠다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때 물론 비상장이었지만 그치.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많이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훨씬 더 다른 업종들보다 게임주는 조금 더 심플해서 계속 찾아보시면 게임주 안에서도 인사이트를 갖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다.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이 이 게임이 재밌고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니까. 그건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장이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엉덩이 무겁게 버텨보기로 약속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